현장의 변화 같은 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면허를 박탈할 정도로 그런 각오로 뭔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장마철 들어서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좀 예전과 좀 달리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광명은 다행히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예전보다 좀 더 과하게 그 안전 예방 대책들을 철저하게 해서 요즘은 비가 한꺼번에 막 그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그 비가 좀 내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보통은 새벽에 이렇게 막 집중으로 내려서 피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놔서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똑같은 양의 비가 왔는데 훨씬 더 피해가 적은 이런 상태를 좀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국적으로도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만은 네. 그런 전체적인 그런 과거보다 많은 비 피해도 불구하고 피해는 좀 훨씬 줄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총량에 비해서 네. 피해는 비율적으로 보면 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어진 것 같다. 네, 결국 공직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면은 네, 실제로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되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안전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안전 부분을 좀 강화시켰던 게 있다면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이제 요번에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수해나 풍해와 관련된 사전 대책회의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것에 따라서 행정 조직들은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늘 그것을 사전 점검하고 하는 작업들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숫자가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인력도 훨씬 더 보강하고 예산도 훨씬 더 전에보다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총괄과 관련된 직원들을 이번에 더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측면도 있고 각 지방 정부가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전에보다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승진시켰다는 부서가 이름이 뭐라고요? 안전총괄과. 아, 안전총괄과. 예. 예전으로 보면 무슨 과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있는 과가 안전총괄과가 원래 있습니까? 우리 이름으로는 좀 익숙지가 않은데요. 뭐 예전에는 뭐 사회재난, 뭐 자연재난 이렇게 있던 팀들을 모아가지고 예. 안전총괄과라는 걸 만들어서 그 부서가 전체적으로 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렇게 그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서였어요. 지금 그러면 광명시는 시장님이 주도해서 어떤 방식의 좀 이제 철학 또는 원칙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을 정말 많이 나갑니다. 예. 광명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사고 났던 거, 그러니까 재작년에 사고 났던 거, 이를테면 비 피해가 심했던 곳은 반드시 제가 그곳에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제가 가면 가기 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더 가고 제가 다녀온 다음에 또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2배, 3배 이상을 더 사전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광명은 최근에 그 신안산선 붕괴가 좀 있었고 또 최근에 포스코에서 또 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분이 감전으로 예측되는 네.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광명 같은 경우 다 그냥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장 중심으로 많이 재난 뉴스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네.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시장님으로서도 좀 힘드시죠? 많이 힘들죠. 예. 시민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포스코 ENC에서 그 공사 과정에 사고가 나는 건 하지만 광명 지역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모든 심리적 책임은 저희가 다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늘 현장에 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신안산선 사고 붕괴 사건 때도 새벽 4시 반까지 제가 현장을 지켰습니다. 예, 예. 새벽 4시까지 네. 지키고 있었다. 네, 예. 4시 반까지.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는 이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 뭐 지하철 공사나 이런 공사들이 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 정부에서 또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측면이 네. 있는데 설계나 공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시행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우리는 향후에 뒤처리하는 역할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하안전 특별법이나 이런 법을 바꿔서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안전대책을 시에 보고하게 하고 공사계획 보고하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끔 하자라고 계속 제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요. 신안산선 사고 났을 때도 그날 그 사고가 나서 오후 5시 반경에 제가 거기 한 주민 한 2천여 명 정도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퇴거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퇴거 명령하고 하는 거는 다 지자체장이 하거든요. 그런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자체가 할 수 있게끔 이 권한을 줘야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이런 건데요. 광명에 GTX B 노선이 지나가요. B 노선이 지나가는데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어 최소한 50m 이상 간격 떨어뜨리라고 하는 그 요구를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주민들이 연결해주면 대화가 안 돼요. 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용어를 쓰고 주민들은 상활용어를 쓰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중간에 통역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국토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협의하게끔 하고 그것을 일정한 정도 노선을 약간 변경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지방정부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들이 특히 안전과 관련된 대형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중앙정부가 국회가 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발주처는 국토부이고 네. 신안산선도 국토부입니다. 네. 국토부에서 발주를 하면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는 관리 감독권이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토부에서 나와서 직접 현장 진두 지휘를 합니까? 국토부 현장 진두 지휘하지만 국토부가 하기도 하지만 광명시도 하죠. 네. 아니, 거기 당장 사고가 나면 네. 이제 광명시에서 나서서 네. 뭐 부상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사고가 난 분들을 병원으로도 이송도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도 시켜야 되고 붕괴 위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럴 거 다 합니다. 아닙니까? 도로 막고 펜스 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다 하죠. 근데 그걸 지방정부에서 좀 관할을 하자면 결국 이거는 이제 효율과 관련된 문제로 바로 이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로부터 통제를 받는데 지방정부로부터 또 통제를 받으면 이중 삼중의 통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좀 반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죠. 그렇다 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지방정부가 훨씬 잘한다 이겁니다. 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잘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이 문제를 몇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은 지금 밟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법 개정을 좀 요청을 했고요. 예. 조만간에 9월 달에 국토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제 지하안전 특별법 같은 것도 개정하는 거죠. 거기에 지자체장한테 대형 공사와 관련돼서 그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거기다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네. 특정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그 지자체가 관리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네. 그것도 네. 발주처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발주한 것의 경우에는 책임지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난 것이 곧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은 이제 법을 바꾸게 되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장이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전 문제는 좀 더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것이고요. 지자체가 권한이 그래도 좀 많이 이관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로 많이 내려보냈다고 하지만 이런 것조차 잘 안 돼 있으면 그게 혹시 중앙정부에서는 그게 특권이 됩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특권입니까? 특권이 되죠. 어떻게 특권입니까? 일단 그 권한을 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 모든 공사가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예산을 갖고 책임지고 하는 거고 지방 정부에서 하게 되면 그 만약에 대형 공사를 하더라도 지방 정부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신안산성 공사할 때 지하 그 유출수가 330톤 이상이 유출이 되면 지방 정부한테 그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하면은 그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과태료 일부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그런 지하 유출수가 그 이상 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국토부 국토의 자료조사에 나왔는데 1160톤인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버리냐. 그 물은. 네. 그것도 다 비용인데 비용 처리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상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가야 더 안전에 대한 충분한 미리 예측 가능하게 책임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약간 논쟁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가 예산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사실 공사비로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신안산선 공사를 하는데 예. 거기가 이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 광명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510억입니다. 예, 예. 510억 예산을 거기다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예. 광명시장으로는 그 공사 진행되는 거에서 하나도 복을 못 받는 거죠. 국가가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국토부 산하의 철도공단 그리고 철도공단에서 또 받아가지고 시행사가 또 하고 있어요. 예. 그 시행사가 어디나 넥스트레인이라고 예. 하는 시행사가 하면서 그 관련된 포스코와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네. 그런 상황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이제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반드시 사고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이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개를 다 해야 사실상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성장 중심으로 이런 이 공사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약간 더디고 느리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을 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생산성만 높이기 위한 이런 형태의 그동안에 이제 뭐 산업 정책이나 노동 정책에서 좀 더 안전 위주로 한 이 정책으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내놓고 정부의 어떤 그 제도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안전은 어쨌든 이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투자 비용이 있는 거고 안전은 지금 소홀해도 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안전사고는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을 적게 쓰기 위해서 입찰을 붙이고 입찰이면 최저가를 해야 되고 뭐 굳이 최저가가 아니면 적정 입찰도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정해주니까 거기에서는 이윤을 남겨하는 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안전관리 비용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위에서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했을 때 결국 예산을 더 쓰더라도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는 도 괜찮습니까? 비용이 늘어나도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모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고를 그동안 벌여온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에서 네. 우리도 좀 감내해야 될 것은 생명과 안전 중시하자. 기업에서 당연히 그것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네. 자, 우리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것은 지불해야 한다. 그 비용은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충당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오히려 우리가 질타하고 촉구하고 호소하는 그 현장의 안전도 좀 확보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네. 늘 나라에 가면 돈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늘 돈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부족하고 그래서 국제 발행도 할 수도 없고 아껴 써야 되고 하는 이제 이것의 부조화를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라는 문제는 좀 논쟁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논쟁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데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그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